믿거나 말거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울릉도의 납골당. 실제로 제가 겪은 겁니다. 여름 휴가 때 울릉도를 한번 가보자고 마음먹고 홀로 울릉도를 갔습니다. 숙박시설에는 저랑 홀로 놀러온 남자분과 커플, 이렇게 4명이 묵고 있더군요. 첫날 저녁을 함께하면서 다음날은 같이 차 하나를 빌려 울릉도를 한번 돌아보자고 홀로 놀러온 남자분이 건의를 해서 우리는 같이 다음날 울릉도를 돌아다녔습니다. 커플은 대학생이었고 홀로 온 사람은 울릉도가 너무 좋아 7번째 왔다고 하더군요. 거의 가이드 수준으로 울릉도에 대해 소개를 해줘서 저와 커플은 아주 즐겁게 울릉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어둑어둑해질 무렵 홀로 놀러온 남자분이 자기가 안 가본 데가 있다고 하면서 차도 빌렸으니 한번 가보자고 하더군요. 커플이랑 저랑은 별 의견 없이 같이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산중턱에 있는 정자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차로 꼬불꼬불 산길로 차를 몰고 가면서 귀신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 꺼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한 명씩 자기 또는 주변 애들은 귀신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원래 섬에 귀신이 많다고, 그래서 제주도나 일본은 미신을 많이 믿는다는 이런 얘기를 했죠. 전 조금 으슥하단 생각이 들어 밖을 보니 정말 산길의 불빛은 아무것도 없고 저희 차뿐이더군요. 울릉도가 워낙 작은 섬이다 보니 조금만 올라가면 정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30분이 넘도록 가도 목적지가 안 나오는 겁니다. 홀로 놀러온 남자분이 이상하다. 이 정도 왔으면 나와야 하는데 라고 말했죠. 자기도 초행길이라 못 찾겠다고 하더군요. 커플이랑 저는 너무 어둡고 산길이 위험하니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울릉도의 산길은 경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돌리려는 순간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 겁니다. 계속 시동을 켜고 해도 소리만 날 뿐 아무런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뒤로 차가 밀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홀로 놀러온 남자분이 아까 귀신 얘기도 했고 그래서 장난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표정을 보니 장난이 아니더군요. 두려움에 떨면서 뒤를 보니 계곡으로 빠지는 낭떠러지더군요. 슬슬 밀리면서 차가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안 되겠다 싶어 내려서 차라도 밀어보려고 손잡이를 잡는 순간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왜 장난하고 그래요? 라고 제가 말을 꺼내니 홀로 놀러온 남자분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차를 돌리려고 오른쪽으로 돌리려는 순간 울릉도에 하나뿐이라는 납골당이 보이더군요. 소름이 돋으면서 정말 미친 듯이 차를 몰고 숙소에 다시 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말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우연인지 아니면 그분의 장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그분도 끝까지 장난이 아니었다고, 여행에서 처음 본 사람에게 그런 장난을 치겠냐고 했죠. 아직도 미스터리한 사건이긴 하지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괴롭힘 당하던 아이의 복수. 나는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여자아이들 중 6명으로 조성된 그룹에게 따돌림을 당했었다. 선생님이나 나머지 반 친구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숨어서 나를 따돌렸었다. 처음에는 교과서나 체육복을 숨기고 낙서를 하는 것뿐이었지만 점차 세균 취급을 하고 돌을 던지는 등 여러 가지로 괴롭힘 당했다. 그렇지만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나는 억지로 학교에 나갔었다. 어느 날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던 길에 나를 괴롭히던 그룹 중 한 명이었던 A를 우연히 마주쳤다. A는 그룹 멤버들 중 비교적 평범하고 다른 아이들에게 휩쓸려 다니는 타입이었다. 따돌림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였었던 나는 A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왜 무시하니? 평소처럼 괴롭혀보지 그래? 혼자라서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너 같은 건 금붕어에 붙은 똥이나 다름없어. 이것보다 더 심하게 퍼부었던 것 같다. A의 컴플렉스를 자극할 만한 부분은 모두 쏘아 붙였었다. 그녀는 눈물이 그렁그렁 한 차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다. 며칠 뒤 집에 가려고 도로 앞에서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내 등을 밀었다. 타이밍도 교묘하게 차가 접근할 무렵이었다. 급정차했지만 멈춰선 차와 넘어진 나와의 거리는 고작 30cm 정도였다. 거의 치여 죽을 뻔한 위험한 순간이었다. 돌아보니 도망가는 A의 뒷모습이 보였다. 나는 한동안 공포로 주저앉아 있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A에게 복수를 결심했다. 먼저 A의 행동 패턴을 조사했다. 그녀는 학원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스토킹하며 수업이 있는 날이나 학원이 끝나는 시간 등 집으로 돌아가는 동선 등을 조사했다. A가 혼자가 되면 보는 눈이 적은 작은 신사에 데려가서 복수하기로 계획을 짰다. 걸어가는 A의 뒤를 따라가서 양팔을 붙잡고 커터 칼로 위협해서 인적 없는 작은 신사로 데려갔다. 도망가려고 버둥거리길래 몇 번이고 발로 걷어찼다. 웅크려 있는 A의 위에 올라타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리를 끈으로 묶고 두 팔 역시 끈으로 묶었다. 인적 없는 곳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비명소리에 누군가 오면 곤란했기 때문에 그녀의 입에 타올을 쑤셔 넣었다. A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먼저 옷을 벗겼다. 하지만 여기저기 꽁꽁 묶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전부 벗기지는 못했다. 땅바닥에 A를 엎드리게 하고 나서 등 뒤에 담배불을 붙여 지졌다. A는 울음을 터뜨리며 몸부림쳤다. 신경 쓰지 않고 묵묵히 담뱃불을 지졌다. 한갑을 다 지졌을 무렵 A는 조용해졌다. 이번에는 돌려 눕혔다. 벗은 몸을 사진 찍자 A는 다시 울며 날뛰었다. 이번에는 토치를 배를 떼고 위협하자 조용해졌다. 나는 묵묵히 카메라로 찍었다. 사진이 찍히는 동안 그녀는 울면서 무엇인가 말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A의 얼굴에 페트병에 넣어온 나의 소변을 뿌린 뒤 결박을 풀어주었다. 복수를 마치니 참으로 상쾌했다. 그 후부터 A는 학교에 오지 않았다. A를 뺀 나머지 5명은 평소대로 나를 괴롭혔지만 며칠 후부터는 괴롭힘이 뚝 하고 그쳤다. 나는 그대로 중학교를 무사히 졸업했다.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소문에 따르면 A는 어딘가로 이사를 갔다고 한다. 경찰에 신고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레벨이었지만 그 당시 나는 체포당해도 상관없다는 기분이었다. 그저 복수가 하고 싶다는 생각에 가득 차 있었다. 사진들은 일회용 사진기로 찍었었는데 원래부터 현상할 생각은 없었고 사진기도 벌써 처분한 지 오래다. 원래는 금붕어 똥이라는 뜻으로 똥을 뿌려주고 싶었는데 가지고 올 방법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소변을 뿌렸다. 그 당시 나는 괴롭힘 당하던 것과 죽을 뻔했던 일 때문에 거의 반은 미친 상태였었다. 좀 더 머리를 써서 화려하게 복수했으면 좋았겠지만 결국 닥치는 대로 했던 것이 오히려 나다운 복수였던 것 같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